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12시에 찾아오는 히든 전략 고수익쇼, 급등주 대박쇼의 신유정입니다. 이 국제유가의 상승 9거래일째 이어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매크로적 요인이 우리 증시 하방 압력으로 좀 작용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원달러 환율이 상승하면서 외국인 투자자의 수급에 다소 좀 부담으로 느껴지고 있습니다. 우리 양시장 오늘 모두 하락 출발했는데요. 지금도 하락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장 초반에 비해서 그 낙폭이 조금 더 커진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는데 그렇다면 오늘 오후장은 어떤 흐름으로 이어갈까요? 저희와 함께 오후장 대비해보시면서 시장의 이슈까지 단단하게 체크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이슈와 관련된 대박 종목, 매달 종목을 통해서 저희가 공개해드릴 예정이니까요. 끝까지 저희 방송 함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저희 급등주 대박쇼 함께 하시다가 임상현 전문가님의 수익쇼 참여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노란톡에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샵 0082번으로 저희 전문가님 성함 임상현 3글자 적어서 보내주시거나 지금 화면을 통해 보이시는 QR코드 촬영하신 이후에 참여코드 1357 입력하시면 노란톡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입장하셔서 더 생생한 시장 대응은 물론이고 저희가 또 방송 말미에 공개해드릴 대박주 관련된 가격 전략까지 꼭 담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드릴 정보는요. 해당 종목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은 엄중히 금지하고요. 그리고 저희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 서울경제TV 손실복구팀, 피해보장팀, 리스크관리팀 등 당사를 사칭하는 피해가 늘고 있으니 이 점 조금만 더 유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오늘 방송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임상현 전문가님과 함께합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전문가님 또 이렇게 예. 목요일 시장이 문을 열었는데요. 예. 우리 시장 오늘도 좀 힘을 내주지 못하고 있네요. 예. 지금 시장은 좀 어떻게 보실까요? 예, 보통 시장이 이제 강세장이었을 때는 일반적인 특징이 뭐냐면은 주초에 상승하다가 주중에 조정을 보이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은 이제 강세장이고 약세장일 때는 월요일도 이제 빠지는 경우가 많죠. 주말에 겨우 이제 반등에 끝나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은 강세장의 흐름인데 보통 이제 목요일 날 정도 꺾이는데 어제 같은 경우는 어제 오후에 이제 꺾였던 그런 부분이 좀 있죠. 그래서 수요일 날 이제 꺾였고 또 금요일까지 아니 목요일 날 오늘 여파까지 빠지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그렇지만은 금요일은 종가상으로는 반등을 좀 해줄 확률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 또 강세장이 있을 때는 올 초부터 이제 상승한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8월 말부터 상승의 흐름들이 나와주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약간 보실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포지션별로 이제 보시면은 오늘 외국인 이제 선물 매수 포지션을 취하다가 다시 한번 매도로 좀 전환이 되고 또 현물 같은 경우도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다 외국인 기관 매도세이기 때문에 오늘은 하락이 약간 계속해서 진행이 되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지만은 조정의 저점이 이제 목요일 날 오후에 이제 들어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도주나 이런 부분들은 현재 수요일, 목요일 이렇게 꺾였을 때 이렇게 보실 필요가 있고 왜냐하면은 다음 주 초에 어떤 테마나 여러 가지 어떤 수급적인 부분들이 또 강하게 또 펼쳐지기 때문에 미리서 선심의 입장에서는 목요일 오후나 이제 금요일 날 들어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이 점 참고할 필요가 있고 또 해외 시장 변수 같은 경우도 지금 국제 유가가 계속해서 이제 발목을 좀 잡고 있는데 국제 유가가 인플레이션에 차지한 비중이 사실은 상당히 많이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현재 어떻게 보면 WTI 주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WTI는 서부 텍사스산 중진류라는 뜻인데 두바이가 아니었나 이렇게 좀 생각하시지만은 현재 사우디가 아니었나 생각하지만은
국제 유가라는 것은 같이 연동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미국에서 석유가 나옵니다. 텍사스산. 그러니까 요거에 대한 지표인데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계속해서 이 석유 가격이 급등을 하다 보니까 인플레이션은 분명히 악화가 좀 될 확률이 많고 또 이거 또 금리 인상한 거 아니야 이렇게 하신 분들이 많은데 전체적인 어떤 흐름들은 전략적 인내를 좀 택할 공산이 크다. 인플레이션을 봐도 이제는 좀 두고 보자. 왜냐하면 더 이상 금리를 좀 다시 올리기는 상당히 모험적인 리스크적인 부분들이 많고 또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 어떤 그 이제 금융 리스크 부분들이 한 차례 계속해서 노출이 좀 됐기 때문에 더 이상의 모험을 강행보다는 전략적 인내 그래 한번 계속해서 지켜보자 이런 식으로 나갈 공산이 크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뉴욕 또 현재 WTI도 주가 부분들도 계속해서 약간 올라주고 있는데 약간 뭐 주춤거리는 부분들이 조금은 지금은 좀 더 올라갈 여지는 좀 있어 보입니다만은 조금 더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 대략적으로 한 93 정도까지 3달러 부분까지 올라갈 확률이 이제 상당히 많이 좀 있습니다만은 한번 여기서 이제 피크를 치고 약간 꺾일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고 원유가 올라간 동안에 지수가 계속해서 행보로 이제 갇힐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지수 차트를 보시면은 지금은 현재 20일과 60일선 사이에 갇힌 하단선이 이게 좀 해당이 되고 있기 때문에 물론 내일 종가상으로는 이제 플러스 반전이 되고 이렇게 좀 일어나다가 한번 상승 반전 시도가 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20일과 60일선에 이제 가두리가 한동안 9월 달에 좀 지속이 될 확률이 많고 다만 테마적으로는 강한 테마들이 계속해서 진행이 될 확률이 많기 때문에 오늘 로봇 관련된 부분들, 그다음에 인공지능 관련된 부분들 이쪽에 또 순환매가 다시 들어왔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집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급등주 대박쇼 오전장 핫상한가 시간입니다. 오늘 좀 양시장 모두 하락하는 흐름에 다소 좀 염려하셨을 것 같은데요. 지금 살펴보면 주초에 상승하고 주중에 조정이 들어와 있는 모습입니다. 전문가님께서 이는 강세장의 패턴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이 금요일 종가 기준으로 다시 힘을 내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처럼 조정을 보일 때 주도주들을 공략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러한 시장 안에서 주도주는 어떻게 될지 어떤 종목을 공략해보면 좋을지 저희 방송에서 체크해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선 그럼 오늘 오전장에는 어떤 종목이 강력한 흐름을 보였을까요? 오늘의 오전장을 핫하게 달궈준 오전장 핫상한가 종목 화면으로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전장 핫상한가 첫 번째 종목은요, 바로 이렌시스입니다. 이렇게 로봇 관련주 부각되고 있는데요. 이렌시스 역시나 오전 상한가에 기록해주면서 52주 최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저희 두 번째 종목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유진 로봇입니다. 이 고카트가 싱가포르 내 수출될 것으로 보여지면서 로봇 관련주 연일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역시나 유진 로봇 역시나 급등의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세 번째 종목입니다. 세 번째 핫상한가 종목은 바로 SPG입니다. 무엇보다 두산 로보티스 코스피 상장 소식에 강세를 보이고 있는 종목입니다. 네, 이렇게 오늘의 오전장을 핫하게 달궈준 오전장 핫상한가 종목 세 가지를 확인해 봤습니다. 역시나 또 로봇 관련주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특히나 삼성의 웨어러블 로봇과 관련해서 이 로봇 관련주 기대감이 전반적으로 좀 상승한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이 안에서 어떤 종목에 조금 더 집중해 보면 좋을지 전문가님과 함께 또 꼽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저희가 세 가지 종목 모두 다 로봇 관련주였는데요. 이 안에서 어떤 종목을 조금만 더 집중해 보시면 좋을까요? 자, SPG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는 SPG를 원픽 종목으로 꼽았습니다. 무엇보다 두산 로보티스와 좀 관련된 종목이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이렇게 강세 있는 흐름 저희는 어떻게 지켜보면 좋을까요?
로봇 관련된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이제 모터와 감속기, 이걸 이제 모듈이라고 좀 합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이런 그 모듈을 좀 생산하는 업체 부분들은 대표적으로 SPG 부분들이 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래서 SBB 테크하고 양대 어떤 산맥의 축이기 때문에 로봇 부품주를 좀 생각하신다면 이제 두 개만 보시라고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근데 SPG가 급등, 물론 이제 오늘은 상한가는 가지 못했지만 19%까지 갔다가 약간 밀려줬습니다만은 전체적으로 보면 SPG가 조정이 있다 할지라도 계속 갈 확률이 상당히 많이 있다 좀 생각이 되고, 현재 SPG는 이제 소형 기어드 모터의 이제 국내 1위 기업에 좀 해당이 좀 되고, 기존에는 가전 제품에 현재 여러 가지 어떤 그 부분에 들어간 부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봇 쪽 산업적으로 이제 접근이 좀 되면서 로봇 관련 현재 되면서 현재 모터 관련된 부분을 감속기 부분을 현재 어떻게 보면은 개발에서 성공을 좀 한 부분들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각종 유성 감속기, 그다음에 협동로봇에 들어가는 SH 감속기, 그다음에 산업용 로봇에 들어가는 SR 감속기, 뭐 이런 각종 감속기 부분들을 전부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업체다. 특히 이런 부분이 가장 독보적이고, 특히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이 감속기를 납품, 품질 테스트를 통과를 좀 했기 때문에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미국 공략에 앞섰을 때 최대 수혜주가 또한 되리라 좀 생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SPG가 상대적으로 먼저 두각을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SPG가 조정이 오든 아니면은 후발진 SBB 테크 이 부분들을 공략을 하든 이런 부분들이 필요해 보이지 않겠냐,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요. 차트를 보게 되면은 오랜 동안 이렇게 3월 달에 이제 고점을 좀 치고 약 오랜 동안 조정을 보였습니다. 사실은 약 6개월 정도 조정을 보였죠. 한 5개월에서 6개월 정도. 그리고 나서도 올라가는 어떤 그런 흐름들이 좀 해당이 되는데, 제가 이제 왜 그 하반기 이제 로봇 관련된 부분들을 주목하자고 말씀드리냐면은 파동이라는 것은 1년짜리 파동이 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시간 단위로 봤을 때. 근데 연초에 강했던 파동, 그러니까 여기에 별도로 한번 표시를 좀 해보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연초에 강했던 파동이 뭐 3개월이든 5개월이든 보이다가 연말에 이렇게 2단으로 올라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결론은 뭐냐면 1년 단위로 봤을 때 2단 어떤 파동의 완성이 좀 될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봤을 때 현재 로봇 관련된 부분, 그다음에 그 인공지능 관련된 종목이 연초에 이제 매우 강했습니다. 그게 뭐 3개월, 6개월 정도 됐는데 다시 한번 강하기 때문에 그런 섹터를 그대로 어떻게 보면 컨트롤 C, 컨트롤 V에서 복사를 해서 선행학습이 이미 돼야 됐습니다. 된 사람들은 그대로 공략을 좀 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계속해서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린 이유도 여기에 있다 좀 생각이 좀 되기 때문에 SPG 부분들이 뭐 조정이 있어도 지금은 이제 보유자 영역이고요. 후발주는 SBB 테크 보실 필요가 있다 생각이 되네요. 네, 오늘의 핫상한가 베스트 종목으로 SPG를 잡아주셨습니다. 로봇 부품 가운데서 모듈과 관련된 종목인데요. 사실 뭐 이 로봇 관련주의 흐름은 계속해서 기대가 됩니다. 특히나 이 종목은 오늘 이미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조정이 들어오게 된다라고 하더라도 추가 상승 여력이 강력하니까요. 오늘부터 오후장에서부터 조금 더 집중해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는 오전장 핫상한가 종목을 체크해봤고요. 이제 오후장에서는 어떤 종목을 체크해봐야 할까? 오후장 인기주 종목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오후장 인기주 종목 그 이후에는요. 오늘의 이슈 그리고 이슈와 관련된 매달 종목이 공개가 되는데요. 이 매달 종목 관련된 가격 전략은 노란톡에서만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샵 0082번으로 저희 전문가님 성함 임상현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거나 지금 화면을 통해 보이시는 QR코드 촬영하신 이후에 참여코드 1357 입력하시면 노란톡 입장하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미리 노란톡 입장하셔서 이제 잠시 후에 공개될 매달 종목 함께 기다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오늘의 오후장 인기주 종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또 오늘의 오후장에서는 어떤 종목을 집중해야 할까? 저희 전문가님께서 두 가지 종목을 꼽아주셨다라고 하는데요. 전문가님, 오늘은 어떤 종목 살펴보시면 좋을까요? 네, 오늘은 자이글하고 네. 로보티즈 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이글과 로보티즈를 잡아주셨습니다. 로보티즈는 로봇 관련된 기업이라서 저희가 또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면 좋을 것 같고요. 예. 우선 자이글부터 출발해 보겠습니다. 예. 사실 시간 외 매매에서 조금 하락해서 예. 오늘 어떻게 출발할까 걱정은 좀 했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좀 힘을 내주고 있습니다. 이 예. 종목은 좀 어떻게 살펴보시면 좋을까요? 자이글 같은 경우는 특징주 시간에 한 네. 2번 계속해서 그렇죠. 얘기를 좀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김혜수 불판으로 유명한 현재 그 적외선 불판 인기 브랜드가 좀 해당이 되는데 새로운 어떻게 보면은 현재 캐시카우를 좀 찾아야 되는 입장에서 자이글이 미국의 2차 전지, 그러니까 LFP로 보시면 됩니다. 합작 벤처, 자이셀에 대해서 지분을 좀 취득한다 하는 그런 것 때문에 한 차례 크게 랠리를 조졌고요. 그런 부분인데 테마적인 요소면은 한번 시세가 내면 그걸로 끝나고 원자리까지 찾아가는 경우가 많은데 2차 전지나 이쪽의 부분들은 테마성보다는 좀 더 강한 어떤 굉장히 시대적인 테마의 흐름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2차 상승 가능성은 항시 열려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연초에 가장 강세 테마를 최근에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도 이러한 어떤 1년짜리의 어떤 시세 흐름이 나와줄 수가 있다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고 자이글도 LFP 배터리 부분들이 이제는 현재 어떻게 보면은 상용화, 전기차 대중화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현재 LFP 배터리 채택들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2차 전지 양극재 중심에서 LFP 배터리 부분으로 가야 할 수밖에 없고 이에 대한 부분들은 자이글하고 RF 세미에 대해서 계속해서 언급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언급을 드린 건데 최근에 이제 차트를 보면은 자이글에 대한 차트도 지금 어떻게 보면은 더 이상 이제 빠지지 않고 계속해서 버텨주다가 삼중 바닥을 일단은 이제 찍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요. 그리고 나서 이 박스권을 돌파를 현재 어제 오늘 좀 해주려고 하는 어떤 그런 흐름들이기 때문에 약간 출발 양상이 있습니다. 오늘 오전까지만 해서도 강했는데 약간 뭐 장이 좀 급락하다 보니까 약간 밀렸습니다만은 오장에 다시 한번 살아날 수가 있고 거래량이 어제부터 튀었고 오늘 종가상도 거래량도 받쳐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후 이렇게 기습적으로 올라갈 수도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자이글 한번 집중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의 오후장 인기주 첫 번째 종목은 바로 자이글입니다. 사실 이 기업은 작년까지만 해도 이 가정용 불판으로 더 알려져 있던 종목인데요. 사실 올해부터는 2차 전지를 장착하고 판도가 좀 달라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전문가님과 함께 좀 주의 깊게 살펴보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지금 상황상 2차 상승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무엇보다 지금 거래량이 뒷받침되고 있는 상황인 만큼 오후장에서 어떠한 강력한 힘을 얻게 될지 저희와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두 번째 오후장 인기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또 로봇 관련주인 로보티즈인데요. 네. 그 안에서도 자율주행 로봇 전문 기업입니다. 이 종목은 어떤 모멘텀으로 좀 지켜보시면 좋을까요? 자, 로보티즈 같은 경우는 LG가 그쵸. 2대 주주, 지분을 가지고 있다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로보스타는 LG가 1대 주주면서 사실상 계류사고 로보티즈는 2대 주주입니다. 근데 하는 일은 실내 로봇, 을 보통 이제 집게임이 나옵니다. 집 안에 있다 해서 집게임이 호텔이나 로비 같은데 보면은 자율주행 로봇이 가면서 엘리베이터도 탈 수가 있습니다. 로봇팔이 나와서 이렇게 엘리베이터 누르고 또 호텔 입구에서는 똑똑똑 두드리는 것도 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해당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어떤 그 이제 일개미 관련된 직개미 관련된 그런 부분도 있고 서빙 로봇도 있고 그다음에 밖에 가면은 어떻게 됐습니까? 일을 좀 해야 되죠. 그래서 이름을 일개미라고 지었는데 실외 어떤 택배나 어떤 그 음식 배달 이런 쪽에 대한 약간 특화된 그런 부분에 일개미라는 어떤 그 브랜드를 가지고 실증 부분들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에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LG의 파워가 한번 순환매로 나와줄 수가 있다. 첫 번째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삼성 파워가 있고 그다음에 누르메카는
대기업이 어떤 M&A 1수인 종목이기 때문에 뉴르메카에 또 집중이 됐죠. 그다음에 현재 로봇 부품주 쪽에 SPG도 급등이 됐고 SBB도 이제는 올라갈 타이밍. 그래서 로보티즈하고 로보스타밖에 없다. 갈 타이밍이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로보티즈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보티즈 부분들도 이제 박스권을 약간 이번에 돌파를 좀 해주려고 하고 있죠. 근데 여기서 이제 보시면은 이때 한 4일 전에 한번 크게 튀려다가 약간 밀렸습니다면은 계속 윗꼬리를 감싸고 오고 오늘도 돌파를 좀 시도를 좀 해주려고 하고 있죠. 그래서 장이 안 좋아서 오늘도 약간 밀렸지만은 현재 주말이나 다음에 한번 이렇게 튀어줄 확률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렇게 급하게 오르고 저점에서 뭐 한 100% 가까이 오른 거 하지 마시고 이런 후발주의 또 순환매 부분이죠. 박스권을 돌파를 하려는 흐름들 이런 쪽의 흐름들을 약간 주목을 좀 해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로봇 관련된 부분에서 또 자세한 매매 전략을 원하시면은 아래 노란톡 오시면은 되지 않겠냐 좀 생각이 되고 거의 로봇하고 인공지능 관련된 종목을 거의 특화해서 현재 분석 부분도 하고 현재 매매 신호에 대한 차트 분석 이런 부분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오늘의 오후장 인기주 두 번째 종목으로 로보티즈를 체크해봤습니다. 정말 이게 얼마나 더 성장하게 될지 우리 생활을 어떻게 바꾸게 될지 로봇 관련주 정말 기대가 되는데요. 지금 좀 관련된 종목 담아보고 싶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로보티즈처럼 후발주들의 순환매에 조금 더 주목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종목 얼마나 더 상승해줄 수 있을지 저희와 함께 체크해보시겠고요. 그럼 저희는 이제 오늘의 이슈를 공개해볼까 합니다. 오늘의 이슈와 관련된 매달 종목도 방송 말미에 공개가 될 예정이니까요.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오늘의 이슈 만나보기에 앞서서 오전장 핫상한가 종목 화면으로 다시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급등주 대박쇼, 임팩트 대박쇼 시간입니다. 이번 순서는 전문가님께서 눈여겨보고 계시는 증시 이슈를 소개해드립니다. 그리고 이 이슈와 관련된 관련주들 대박 종목으로 선정해서 공개가 되니까요. 끝까지 함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의 이슈는 어떻게 될까요? 오늘의 이슈 포커스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이슈 포커스 이슈는요. 2차 전지, 중국산 배터리 관련된 이슈입니다. 사실 우리 증시에서 2차 전지도 아주 중요하고 2차 전지 내에서도 원료의 문제가 아주 중요한 만큼 이 부분을 저희가 더 꼼꼼하게 체크해 봐야 할 것 같은데요. 전문가님과 함께 오늘의 이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은 또 드디어 2차 전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시네요. 오늘은 이 부분 어떻게 공부해 보시면 좋을까요? 2차 전지가 이제 그 피날레 피크를 친 이후로 계속해서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아직도 들고 있어 2차 전지 이렇게 이제 지금은 로봇이야 이렇게 많이 하는데 이 힘이 없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아무래도 우리나라의 또 주도주고 3원기 배터리이기 때문에 약간 좋게만 이야기를 하는 경우 많은데 과연 성장성에 대해서는 의심을 못하지만은 다른 이면 때문에 삼성 SDI나 LG 에너지 솔루션이 계속 힘이 없습니다. 양극재 위주, 그다음에 포스코하고 에코프로 BM 여기 이 종목만 슈팅이 좀 됐을 뿐이다. 그리고 지금 계속해서 내려막기를 좀 걷고 있죠.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보면은 좀 다른 어떤 시각이 보일 수 있다. 좀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중국이 경제의 주도 산업을 뭘로 바꿨느냐?
전기차로 바꿨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작년 어떤 글로벌 전기차 판매 동향을 보면은 여러분들은 테슬라가 1위 아니냐 하지만은 테슬라는 2위입니다. 중국을 빼고 했을 때는 테슬라가 1위가 되죠. 근데 1위는 현재 비아디 자동차 부분이 되죠. 그러니까 중국 메이커가 있고 상하이 자동차, 지리 자동차 대부분의 것들을 잠식을 좀 하고 있는 그런 부분에 좀 해당이 되고 있기 때문에 중국 내수 시장에서도 BYD가 1위를 차지하고 있죠. 현재 어떻게 보면은 어떻게 보면 테슬라는 미국 위주로만 1위를 좀 차지하고 있고 중국은 2위, 그다음에 유럽은 여러 가지 업체에서 현재 다양하게 경쟁 체제를 구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전기차가 막연히 1등일 것이다 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중국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대로 지속이 됐을 때는 전기차 산업의 패권은 바로 중국으로 넘어갈 수가 있고 그만큼 중국 경제의 주도 산업이 전기차에 대한 부분들이 막강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는데 전 세계의 자동차 보유 대수가 14억 대가 있습니다. 한 해 판매대에는 전기차가 일반 차량이요. 14억 대가 있고 한 해 대는 어떤 자동차 부분들이 약 8,900만 대 정도가 좀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전기차 침출이 한 10% 정도가 되는데 한 800만 대, 800만 대가 되죠. 그래서 이걸 나눠먹기 하는 부분들이 되는데 가장 피크가 되는 부분들은 뭐냐면은 전기차 침투율이 10%가 됐을 때 이 관련된 종목군들이 피크를 칠 확률이 많은데 지금이 그 시기이기 때문에 피크를 쳤을 수도 있다.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생각이 좀 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그다음에 이번에 이제 현재 모빌리티 쇼 IAEA에 참가한 중국 전기차 BYD 어떤 그 사진을 이제 보고 계시는데 그만큼 현재 BYD 부분들이 현재 세계적인 유럽 진출, 미국이 IRA 때문에 막혔기 때문에 유럽으로 계속해서 진출을 하고 있고 굉장히 비약적인 성장들을 거두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은 배터리에 대한 부분들이 현재 중국에서는 어마어마하게 물론 현재 LFP 배터리뿐만 아니라 3원계 배터리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근데 배터리의 어떤 수급 생산량을 보면은 수요를 2배를 초과한 상태에서 계속해서 공급을 늘려가고 있고 이 공급 물량이 결국은 유럽으로 또 우회적으로 한국 합작을 통해서 미국으로 계속해서 갈 수밖에 없고 시장 지배력을 계속해서 넓혀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오바마 정부 때 철강 덤핑, 그다음 알루미늄 덤핑하고 같은 어떤 시장 지배를 넓힐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이것 때문에 약간 고전하고 영업이익이 계속해서 줄어들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매출은 늘어나는데 영업이익이 약간 급감할 부분들도 많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조심을 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중국 배터리 생산량 재고 추이를 현재 보더라도 계속해서 누적 재고가 계속해서 가파르게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게 덤핑 물량으로 계속해서 유럽 쪽으로 나와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좀 해당이 좀 된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한국 2차 전지 한국 3사 점유율이 계속해서 밀려주고 있습니다. 2023년. 그러니까 계속해서 밀려주고 있죠. 물론 현재 전기차의 생산 캐파가 늘어나기 때문에 생산량은 계속해서 늘어납니다. 근데 점유율이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체크를 좀 해야 되고 영업이익도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다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해봤는데 중국 같은 경우는 미국을 뚫고 해서 한중 합작사가 굉장히 많이 좀 들어서고 있는 그런 부분이 좀 해당이 좀 되고 있고 한편으로는 뭐 좋은 어떤 공급망을 완성하기 때문에 좋지만 한편으로는 중국에게 많은 돈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남 좋은 일을 시키지 않느냐 이렇게 왜냐하면은 영업이익이 계속 줄어들면은 결국은 원자재를 대는 현재 부분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한번 봐야 되지 않겠느냐 좀 생각이 좀 되고요. 그래서 현재 대중화가 좀 되는 부분들이 중국 LFP 배터리가 대세로 좀 작용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번 전시에서 삼성에서는 MX 그다음에
LMFP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그 니켈, 코발트, 망간이 NCX, 그 현재 니켈, 코발트, 망간이 이제 NCM이죠. 근데 여기서 코발트를 뺀 그러니까 현재 니켈, 망간 부분들의 부분을 이번에 이제 출시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LFP 배터리에다가 망간을 첨가하는 것이 LMFP입니다. 그래서 차세대 라임을 공개하면서 LFP 배터리에 대한 어떤 도전을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죠. 그래서 LFP 배터리 부분들이 계속해서 기하급수로 현재 비중을 늘려가고 있는 상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게 계속해서 추세가 변하지 않는 그런 뭐 올해는 더 내려갈 수밖에 없고 언젠가는 NCM과 역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LFP 배터리 부분들도 우리가 관심 있게 좀 지켜봐야 되지 않겠냐. 결국은 대중화가 올 년에 좀 해당이 되고 있고 또 LFP 배터리를 장착한 현재 전기차가 계속해서 늘어나는 추세에 좀 해당이 좀 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 뒤집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이쪽에 포커스를 맞추는 것들이 필요해 보이지 않겠냐. 그렇게 되면서 LFP 배터리에 대한 2차 전지 우리나라의 전략들도 계속해서 세워나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는 양극재 중심에서 LFP 쪽에 포커스를 맞추는 전략들 필요해 보이지 않겠냐 좀 생각이 되고, 또 중국은 새로운 버전인 나트륨 전지, LFP보다 더 싼 전지 부분들이 나트륨 전지까지도 현재 하고 있죠. 그렇게 되면은 현재 일반 전지보다 10분의 1 토막이 나는 그런 것까지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전기차의 대중화는 곧 현재 이 배터리에 대한 어떤 부분들 가격이 다운, 그다음에 새로운 배터리를 통해서 다운이 되는 길이 있기 때문에 영원히 고품질의 프리미엄의 3원계만 계속해서 집착하다가는 고전을 면치 못할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투자의 시각을 이제는 포스코, 현재 에코프로비엠 계속해서 갈 수 있을까에 대한 의구심을, 물음표를 한번 던져볼 시점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의 이슈 포커스 체크를 해봤습니다. 사실 이 2차 전지 분야가 연초에 비해서 힘을 좀 얻지 못하고 있는 만큼 이 반등을 꾀하기 위해서는 배터리 분야에 좀 새로운 전략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그래서 전문가님께서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좀 전반적으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상황과 이슈와 관련된 종목은 어떻게 될까요? 저희가 또 잠시 후에 매달 종목을 통해서 오늘 이슈와 관련된 대박 종목들 공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오늘의 대박 종목 도대체 어떻게 될까 정말 더 궁금해하고 계실 텐데요. 오늘의 매달 종목 만나보기에 앞서서 저희는 지난 명예의 전당 종목을 체크해볼까 합니다. 이 100%가 넘는 달성률로 명예의 전당에 진입한 종목들 화면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저희 명예의 전당에 첫 번째로 입성해준 종목은 바로 포스코 인터내셔널입니다. 6월 20일에 저희가 공개해드렸던 종목인데 38,000원의 매수가에서 154.47%를 달성해줬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폴라리스 오피스입니다. 7월 3일에 3,245원의 매수가 기준으로 추천을 드렸는데 120.34% 달성을 해줬습니다. 세 번째 종목은 STX입니다. 9,500원의 매수가에서 무려 300%를 훌쩍 뛰어넘는 338.42%를 달성해줬습니다. 저희가 네 번째 종목은요, 바로 큐리옥스 바이오 시스템즈입니다. 8월 23일 비교적 최근에 공개해드렸던 종목인데 36,250원의 매수가에서 113.79%를 달성해줬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새로운 종목이 드디어 탑5로 입성을 해줬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7월 18일에 공개해드렸던 종목 93,500원 기점으로 112.83% 달성을 해줬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는 100%가 넘는 달성률을 가져가준 종목들을 체크해봤습니다. 도대체 어떤 종목이 또 명예의 전당에 진입해줄까라고 했는데 그 주인공은 바로 레인보우 로보틱스였습니다. 또 이 부분이 단연 최근에 로봇 관련주 얼마나 강력한가 그 부분을 입증해주는 것 같은데요. 저희가 이 종목은 7월 18일에 방송 중에 공개해드렸던 종목입니다. 오늘 기점으로 100% 넘는 달성률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5번째 명예의 전당에 등극을 해줬습니다. 이렇게 또 강력한 종목 전문가님과 다시 한번 체크해봐야겠죠. 또 이게 어디까지 갈까도 궁금하고요. 예. 지금도 늦지 않았을까? 그 부분도 예. 궁금합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어떻게 보실까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네. 이제 100%가 넘었잖아요. 그러게요. 이게 목표가 달성이 됐기 때문에 추가로 올라간 것에 대해서는 네. 큰 의미를 두지 않고 네. 다만
비중을 좀 줄였다가 만약에 조정이 오면은 다시 한번 하는 것들이 좀 좋지 않겠느냐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램보 로보틱스 부분들이 현재 이제 100%가 넘는 부분들이 해당이 되는데 후속적인 로봇 관련된 부분들도 현재 되고 현재 순환매가 좀 들어갈 확률이 많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래서 램보 로보틱스 부분들이 제가 그때 당시에 연초에서도 이야기를 했고 그다음에 삼성 로봇이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휴머노이드 로봇은 어떻게 보면은 현재 밸류에이션의 끝판왕이 좀 해당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대한 기술이 있기 때문에 램보 로보틱스가 현재 계속해서 올라갈 확률이 많다. 결국은 뭐냐면은 다른 항암제나 제약바이오 기업은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10조를 찍었던 예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램보 로보틱스가 10조를 못 찍어 말이 안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제가 계속 농담 삼아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은 3조 정도 좀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시장을 보시면은 지금은 단기 과열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편입을 좀 했던 부분이 7월 18일 날 이야기를 좀 했고요. 그다음에 고점에서 보면은 거의 넉 달 정도 쉬었습니다. 넉 달 정도 쉬었고 이게 이제 탄생 파동에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한번 슈팅 과정들이 나와줄 확률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조정을 받아도 더 갈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래서 후발주 공략이 필요했는데 요거에 대한 부분들은 아래 노란톡 오시면은 자세히 할 수 있고 그냥 부러워하고 박수만 쳐서 끝날 부분이 아니라 직접 참가를 한번 해보자. 100% 도전 챌린지 한번 참가를 하실 분들은 아래 노란톡 오시면은 되지 않겠냐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기 때문에 좀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네, 저희는 레인보우 로보틱스 다시 한번 확인을 해봤습니다. 오늘도 상승하고 있는 상황인데 전문가님께서 계속해서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이미 100% 넘는 달성률을 가져가기도 했고요. 지금 시점에서는 안전한 대응이 중요하니까요. 조정 시에 다시 한번 살펴봐 보자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사실 이미 이 기회는 나 놓쳤다, 너무 아쉽다라고 한다면 이 다가올 기회 꼭 붙잡으시면 좋을 것 같으니까요. 저희 오늘 공개될 종목들 그리고 노란톡에서 더 꼼꼼하게 담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오늘의 대박 종목, 이제 6번째 명예전당을 노릴 종목이죠. 그 후보를 향해서 달려가 보겠습니다. 오늘 동메달은 어떤 종목이 차지했을까요, 전문가님? 예, 이제 미래나노텍 현재 선택했습니다. 네, 오늘의 또 동메달은 미래나노텍이 차지했네요. 이 종목은 어떤 흐름을 가지고 있을까요? 자, 제가 LFP 배터리 부분들은 현재 관련주가 좀 적습니다. 그 자익을 이야기를 했던 거고. 또 RF 세미도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약간 적은 부분인데 리튬 전지 중에서 수산화 리튬은 LF 배터리에도 들어갑니다. 탄산 리튬은 현재 2차 전지 3원계 쪽에 들어가죠. 니켈하고 결합하기 쉽기 때문에 그래서 수산화 리튬을 관련된 공급하는 업체 요거에 대해서 한번 포커스를 맞춰보면은 미래나노텍이라는 종목이 눈에 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제 미래나노텍 부분에서 주목을 좀 해야 되는 부분들은 미래첨단 소재, 그다음에 상신전자 이런 부분들이 좀 있죠. 근데 그중에 핵심 부분들은 현재 미래첨단 소재라는 현재 종목에 좀 해당이 되는데 최근 2차 전지 양극재 소재 진출하는 업체인데 인수를 해서 사명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한 밸류션이 강하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요. 현재 원래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잠깐 보면은 광학 필름, 그다음에 노이즈 필터, 현재 차량용이나 현재 가전, 현재 윈도우 필름을 정문으로 좀 생산을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요. 그다음에 전기 반사 필름이나 터치 패널, 필름 이런 부분들이 강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제 신규 어떤 그 사업은 2차 전지 소재 쪽, 양극재 첨가제, 그다음에 수산화 리튬 부분들이 LFP 이제 배터리에 들어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포커스를 맞춰보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자회사인 미래첨단 소재의 기존의 납품 현재 밸류에이션이 완벽하게 구축이 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밸류에이션이 다시 한번 나와주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미래나노텍을 골랐고 그다음에 2차 전지의 매출 추이를 보시면 알겠지만은 현재 최근에 어떻게 보면은 그 2차 전지 생산
그 리튬 관련된 수산화 리튬 관련된 제2공장을 완성을 좀 했고요. 그래서 연간 2만 톤에서 4만 톤까지 이제 증설을 좀 한 것이기 때문에 올해 상당하게 현재 가공을 좀 하기 때문에 이런 매출이 늘어날 수가 있다. 그래서 2차 상승이 나와줄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돼서 미래 나노텍을 한번 지켜보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립니다. 본업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나쁘지는 않고 있고요. 그런 관점에서 미래 나노텍 부분들을 약간 보시면은 지금은 좀 힘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 차례 전체적으로 한 차례 이제 크게 올라왔던 완만하게 올라왔고 지금은 횡보 국면이 좀 약간 오래된 이제 부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시총이 약간 무거운 부분들이 있었지만은 여기서 이제 지지를 받고 다시 한번 터닝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현재 동메달로 약간 시총도 무겁고 해서 동메달로 지정을 좀 했습니다. 네, 오늘의 동메달 종목은 바로 미래 나노텍입니다. 지금 밸류에이션이 다시금 기대가 되는 시점인데요. 매출의 상승도 그리고 2차 상승까지 기대가 되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 어떻게 공략하면 좋을지 자세한 가격 전략은 노란톡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샵 0082번으로 저희 전문가님 성함 임상현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거나 지금 화면을 통해 보이시는 QR코드 촬영하신 이후에 참여코드 1357 입력하시면 노란톡 입장하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입장하셔서 오늘의 메달 종목들 관련된 가격 전략까지 꼭 담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는 동메달 종목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은메달은 어떤 종목이 차지했을까요? 전문가님, 오늘의 대박 종목, 2위 종목은 어떤 기업일까요? 예, 은메달 종목은 강원에너지. 되겠습니다. 오늘의 은메달로 강원에너지를 잡아주셨습니다. 또 이름과는 다르게 리튬 관련주로 꼽히는 종목 8월 말에는 좀 급등했던 흐름이 보여졌는데 예. 이 종목은 어떤 모멘텀을 가지고 있을까요? 강원에너지라고 해서 네. 강원도에 있느냐 뭐 그렇게 하신 분이 아니라 이제 강원에너지, 이제 강한 에너지라는 뜻이 되겠죠. 자, 여기서 이제 강원에너지가 현재 에너지 플랜트의 설비에서 원래 이제 주력 산업이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화면에 이제 보시다시피 증기 발생기, 그다음에 황해술 설비. 그러니까 이제 정유를 가공하면서 황이 현재 어떻게 보면 항공 오염의 주범이기 때문에 황을 해소하는 어떤 정제 과정을 거치는데 황해수 그 설비에서 약간 특화된 가장 강점인 회사다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고 그다음에 폐열 회수 보일러, 보일 설비 이런 산업 플랜트의 강자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여기서 보면은 새로운 어떤 원자력 관련주로도 포함이 됩니다. SMR 소형 모듈 원자로 쪽에서 이게 발생된 열로 이제 증기 발생으로 해서 하기 때문에 이쪽에서도 부품주로 엮이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강원에너지가 나름대로는 이런 밸류에이션이 워낙 뛰어난 부분들이 있는데 새로운 이쪽 보시면 알겠지만 국내 주요 거래처 부분들이 완벽하게 이제 구축이 돼 있죠. 근데 여기서 이제 주목할 부분들은 2차 전지 쪽에 이제 사업을 자회사 광원 이솔루션과 함께 사업 구조를 분할하면서 2차 전지 쪽에 거의 약간 올인 현재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강원에너지 부분들이 2차 전지 양극재 관련된 2차 전지를 만드는 것 말고 양극재를 만드는 설비 이쪽에 대해서도 특화된 부분이 있고 또 강원 이솔루션도 마찬가지죠. 근데 또한 리튬 수산화 리튬을 현재 만드는 현재 어떤 부분에서도 제조 공정을 좀 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수산화 리튬을 뭐 다음 장 보시면 알겠지만은 좀 전에 설명했던 양극재 순수 양극재를 만들 수 있는 현재 어떻게 보면은 장비 특히 전기히터 제조기가 특화된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음 장 보시면 알겠지만은 전기히터 건조기에 대해서 건조 시간을 60% 단축하기 때문에 요거에 대한 강점들이 있기 때문에 요거에 대한 밸류에이션도 뛰어나다. 마지막으로는 현재 수산화 리튬 현재 물을 없애는 수산화 리튬의 가공을 본격화하기 때문에 이게 LFP 배터리 쪽으로 납품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수산화 리튬을 만드는 쪽
또 우리가 성장성이 높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자, 차트를 보면서 약간 말씀을 드려보면은 자, 한번 크게 상승을 좀 해줬죠. 그래서 43,000원까지 44,000원 잡고 반토막이면 22,000원입니다. 그래서 22,000원까지 빠졌죠. 근데 반토막에서 계속 와서 왔다 갔다 좀 해주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지만은 다시 한번 터닝, 그러니까 LFP 배터리 부분들이 어떤 이슈가 다시 한번 불수가 있다. 아, 이게 3분계고 발전되겠지만은 LFP가 대중화 쪽에 원년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쪽으로 포커스를 맞추면 리튬도 같이 한번 수산화 리튬에 또 포커스를 맞춘 기업이 상대적으로 부각이 되지 않겠느냐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거래량이 튀어주면은 한번 관심 있게 좀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의 은메달 종목은 바로 강원에너지입니다. 밸류에이션도 워낙 기대가 되고 성장성도 기대가 되는 시점인 만큼 거래량이 뒷받침된다라고 한다면 조금 더 집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종목 역시나 가격 전략이 필요하다. 그 부분은 노란톡에서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그럼 저희는 오늘의 대망의 1위 종목, 금메달 종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의 금메달 종목은 방송 중에 공개가 되니까요. 끝까지 함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오늘의 2위 종목, 금메달은 어떤 기업이 차지했을까요? 예, 한 방이 아니라 네. 세 세 방이나. 전지 되겠습니다. 세 방이나 되나요? 예. 오늘의 금메달은 세방 전지입니다. 이 예. 종목은 또 어떤 세 방이 있을지 설명 예. 부탁드립니다. 자, 세방 전지는 새롭고 뉴페이스 종목이 좀 되지 않겠느냐 좀 생각이 되고 또 바닥에서 올라와주고 있다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세방 전지 부분들은 흔히 먼저 이제 계열사를 보면은 이제 많은 계열사를 좀 가지고 있죠. 그 중에서 세방 리튬 배터리라는 회사 부분에 또 포커스를 좀 이렇게 보시면은 되지 않겠냐 좀 생각이 좀 되고요.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 세방전지가 뭐 하는 회사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다음 장 보시면은 세 가지로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1차에 우리가 이제 엔진으로 가는 그런 차를 보면 축전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뭐 시동을 켜거나 또는 현재 헤드라이트 불 끈 상태, 엔진이 가동하지 않은 상태에서 헤드라이트가 있는데 축전지를 사용하기 때문에 했던 부분들 해당이 되고 또 원래 축전지만 여러 개 모아서 이렇게 만들면은 현재 전기차가 됩니다. 기아 자동차에서 엑스포, 그러니까 1980년대, 90년대죠. 엑스포를 열었는데 전기차를 공개를 하겠다 하면서 축전지 수십 개를 깔아가지고 바닥에 깔아가지고 진짜 만들어서 이제 공개 시연하기도 했던 유명한 일화가 있는데 그 축전지에 좀 해당이 좀 됩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축전지에 대한 그 시장 지배력이 워낙 높은 부분. 이거는 현재 어떻게 보면은 다시 한번 전기를 충전해서 또 사용하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납축전지라 해도 실제로 2차 전지로 우리가 효용성은 높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대한 강자가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 부분들은 특수 차량, 지게차나 골프카 이런 데서도 축전지를 가지고 하는 건데 여기에 리튬 관련된 부분의 어떤 기술력을 적용해서도 이 업체는 축전기를 공급을 좀 해주고 있는 기술력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고 마지막으로는 ES 저장 장치, 고정용 축전지인데 현재 대형 어떤 창고나 몇 개 건물을 지어서 현재 하는 부분에서도 강점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세부적으로 보면은 차량용 우리가 로켓 배터리, 로켓 전지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이 어떤 회사입니다. 로켓은 모르고 나는 에너자이저만 안다 이렇게 하신 분이 있는데 로켓 전지 조그만 배터리의 대표 명사입니다. 자, 보시면은 특수 차량의 배터리 여기에서 고효율 현재 어떻게 보면 리튬이온 배터리 팩도 제작하기 때문에 또 그다음에 케이스 모듈, 배터리 케이스 모듈도 제작하죠. 그래서 이쪽에 사업화를 지금 하고 있는 리튬 배터리에 대한 사업들을 하고 있죠. 자회사를 통해서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성장성은 높다. 그다음에 ESS 저장 장치까지 현재 어떻게 보면은 이 회사에서 좀 하는 부분들도 좀 있고 그다음에 리튬 인산 처리나 니켈 수소, 납축전지 등 에너지 저장 장치에 대한 연구 개발 능력 이런 것들도 있고 또 사업화에 뛰어들 수 있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밸류에이션이 가지고 있다 좀 생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세방전지가 새로운 어떤 뉴페이스가
될 확률이 또 많다 좀 생각이 됩니다. 차트를 보면서 약간 말씀을 좀 드려보면은 현재 이렇게 배터리팩 모듈 사업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회사 그런 부분인데 최근에 이슈가 돼서 이렇게 올라갔던 그런 부분에 좀 해당이 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현재 조종이 이렇게 조금 나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조종이 한 11선 정도 조종을 보이고 기간 조종을 보이다가 다시 한번 이렇게 좀 튀어주지 않겠냐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지금은 가격 조정 가격 조정은 된 것 같고요. 기간 조정을 보이면서 2개월 충분히 받아주면은 2차 상승이자 본상승이 나타나지 않겠냐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2차 전지에 대한 뉴페이스가 세방 전지 가능성 많기 때문에 주목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의 금메달 종목 세방전지까지 체크를 해봤습니다. 성장성도 그렇고 상승의 여력이 아주 높은 기업이니까요. 이 종목 이 시점에서 어떻게 공략하면 좋을지 노란톡에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오늘 방송의 핵심 내용 화면으로 다시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이슈 포커스는 중국의 배터리 공습입니다. 2차 전지 시장에서 한국의 대응이 필요해 보이는 시점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로봇 그리고 인공지능 관련주 아주 강력한데요. 이러한 순환매를 보이고 있는 상황 안에서 오늘의 핫상한가 베스트 종목으로 SPG를 잡아주셨습니다. 특히나 두산 로보틱스 코스피 상장에 의해서 좀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러한 후발주들의 흐름 지금 집중해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가 방송 중에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가 제공드렸던 정보는요,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최근에 당사를 사칭하는 피해가 늘고 있으니 이 점 조금만 더 유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오늘 하루도 끝까지 서울경제TV와 함께 하시면서 성공 투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